자, 3절 생성함수, 영어로는 generating functions입니다. 자, 형식적 몇 급수라고 하는데, 이제 영어로는 formal power series 이렇게 배우죠. 대수책에서. 이제 이게 그 조합론에서의 몇 급수는 해석학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대수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formal power series로서 그 환이죠. 환의 한 원소로서 우리는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 수렴 반경을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아요. 수렴 반경을 신경을 쓸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몇 곱수는 보통 시그마 AK, XK 이렇게 나타내죠. 그래서 이제 X가 undeterminant, non-determinant가 indeterminant라고 그러죠. indeterminant 부정론이라고 해가지고 쓰고, 우리가 주요 관심사는 요 AK 개수죠. X의 K승의 K수, 그래서 A, K. 요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몇 곱수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지금서부터 볼 건데, 우리는 특히 이제 맥클로린 전개에 특히 이제 우리는 주요 관심, 이게 맥클로린 전개죠. 또는 이제 X는 0에서 테일러 전개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요거죠. 일반식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 f of x가 주어졌을 때 이제 이건 몇 번 미분하냐, k 도함수죠. k 도함수고, k 팩토리얼 분의 1에 f의 k 미분 해가지고 k번째 미분, 그래서 0에서의 전개죠. x의 k승. 그래서 쓰면 이렇게 돼요. 요거를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미적분 시간에 배우긴 했지만 여기서도 계속 쓰이니까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좋겠죠. 예제 1.1 보시면 이제 여기 몇 가지 많이 쓰이는 몇 곱수를 나열을 하고 있어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이 두 가지가 되겠죠. 1-x분의 1, 그렇죠? 기하급수라고 그러죠. 가장 간단한 거. 해석학에서는 이렇게 수렴 반경이 1보다 작아야지 이게 성립하게 되겠죠. 그렇죠. 요게 요 1-x분의 1. 그러니까 1-x의 역원이죠. 역원. 근데 이제 이게 다항식이 아니고 급수가 돼 버리니까 이게 같아지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 그리고 해석학에서는 이렇게 배우는데, 우리는 그냥 사실 요거만 씁니다. 자, 2의 x승도 마찬가지죠. 요거. 물론 이제 2의 x승 같은 경우에는 수렴 반경이 이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냥 쓰면 되는 거고, sin x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sin x는 13579로 나가죠. 항이. 근데 이제 얼터네이티브로 부호가 바뀌는 거죠. 그 다음 마이너스 있는 게 이제 로그 x는 없고, 그쵸? x가 0일 때 이제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1 플러스 x, x 대신에 1 플러스 x가 전개를 시키면 얘도 얼터네이티브 이렇게 나가는데 1, 2, 3, 4, 1부터 나갑니다. x의 1승부터. 얘도 마찬가지 1, 3. 그래서 얘는 1, 2, 3, 4. 그쵸? 물론 코사인 x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코사인 x는 0, 2, 4, 6, 8 이렇게 나겠죠. 그래도 이제 얼터네이티브 부호가 이제 바뀌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자, 이게 가장 유명한 많이 쓰이는 몇 급수 몇 개 나왔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몇 급수들 사이에 이게 환의 원소라고 우리는 정의를 하기 때문에, 환에서는 이제 링에서는 덧셈하고 곱셈이 정의가 되잖아요. 그래서 덧셈 정의가 되고, 마이너스는 이제 덧셈에 대한 요건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두 개의 급수를 더했을 때 요거 턴 바이 텀으로 더하거나 빼줍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턴 바이 텀으로 더하는 거 빼고로 정의를 하고, 곱셈은 우리가 아는 유주얼한 곱셈이죠. 개수들끼리 쭉 곱해가지고, 그렇죠? x, 이건 x 제곱, 그렇죠? 이렇게 돼가지고 쭉 배분 법칙이죠. 그냥 배분 법칙이. 이건 x, f of x의 항들이고, 얘네들은 g of x의 항들이고, 그냥 다 풀어야 되겠죠. 이제 여기서 다 풀어헤쳐 가지고 정의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이 두 개의 곱의
개수는 개수를 CK라고 하면 이건 시그마 AK, BK 뭐 이렇게 나타나죠. 예. K-J 뭐 이렇게 되겠지. 여기 이제 얘가 CK, X의 K승 요 두 개 곱한 게 이렇게 나타냈을 때 요 CK를 얘기합니다. 이 K번째 항의 개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AK하고 BKJ 요 개수가 더해서 K가 되는 그런 식으로 되겠죠. 이거 이제 이것도 이제 대수 시간에서 나오고 미적분 시간에서도 이미 나왔던 거고, 이번에도 이제 나중에 가면 또 나옵니다. 얽힘이라고, 양자 얽힘이 아니라 생성함수들의 얽힘이 되겠죠. 자, 나눗셈은 이제 이거는 포멀하게 정의를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거는 뭐 계산하는 게 사실 이렇게 불가능하니까, 그렇죠? 예, 불가능하니까 이제 밑에는 그냥 급수로 두고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나중에 잘 봐야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일단 정의를 합니다. 계산은 불가능하지. 하지만 이제 또 약간 이제 테크닉을 써가지고 뭔가 좀 간단한 거는 이렇게 계산이 좀 가능하겠죠. 나중에 이제 나올 거예요, 생성함수들을. 자, 그래서 정의 사칙연산에 대해서 했는데, 사칙연산 환이니까 사실은 덧셈과 곱셈만 정의가 된 거죠. 그렇죠? 나머지 마이너스는 덧셈에 대한 여건이고, 나누기는 곱셈에 대한 여건인데 환에서는 여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포멀 파워 시리즈적으로 약간 쓰긴 씁니다. 자, 이번 페이지에서는 이제 합성이죠. 유주얼한 합성입니다. G of U가 이렇게 되면 U of X를 갖다 여기다 대입시키는 거죠. U 대신에 또 대입시키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주얼한 합성, 함수 합성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U가 X의 4승이면, 그렇죠? X의 4이면 식 4에서 요거 1 플러스 X였죠. 그래서 1 플러스 X, 로그 1 플러스 X인데, X 대신에, 여기 이제, 요거 X 대신에 X 4승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K가 0이면 X의 0승, 이건 마찬가지인데, K가 1이면은 X의 4승으로 건너뛰어요. 그러니까 1, 2, 세 번째 항이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렇죠? 합성을 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좀 정의가 되는 게 이제 팩트라고 그랬지만 사실 이거 정의죠. 정의입니다. 이게 뭐에 관한 정의냐면 미분에 관한 정의. 포멀 파워 시리즈 미분에 관한 정의인데, 미분이 뭐냐 하면은 각 개수, 개수하고 요 x의 k승, 요거를 각각을 갖다가 이제 미분해 가지고 시그마 준다. 사실 이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어려운 얘기인데, 그렇죠? 왜냐면 무한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무한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서 쓰겠다 이거죠. 적분도 마찬가지죠. 적분도 사실 무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 요게 이제 여기에 인테그랄 하고 들어가면 시그마하고 인테그랄이 사실은 위치를 바꾸는 거죠. 함부로 바꾸면 안 되죠, 수학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바꿔도 된다. 왜냐하면 이제 수렴 반경을 우리 무시하고 쓰니까, 그냥 한의 원소로 쓰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그렇죠? 여기서도 사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미분과 시그마가 이제 위치를 바꾼 거죠. 그렇죠? 이제 이것도 이제 일반적으로는 엄밀하게 증명을 하고 되는 데서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렴방을 나타냈지만 거의 우리는 대수적으로 쓰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지금까지는 포멀 파워 시리즈에 대해서 했고, 이제 생성함수를 정의를 해야 될 거예요. 그냥 파워 시리즈인데 급수죠. 급수인데 왜 생성함수라는 말을 붙였느냐? 이유가 있겠죠. 생성함수라는 말을 붙일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일반 생성함수라고 하는데 generating function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는데, generating function 앞에 generate 또 붙어 다음과 같이 정해놨는데, 뭐에 관한 거냐면 수열에 관한 거예요. 수열이 주어졌을 때 급수처럼 이렇게 요 수열을 개수로 갖는 급수를 정의를 합니다. 요 수열이 주어질 때 이렇게 우리는 급수를 만드는 거예요. 요 수열을 가지고 급수를 만들고 얘를 갖다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 생성 함수 이렇게 부릅니다.
generating function. 그냥 보통 아무 말 없이 generating function 그럼 일반 생성함수를 의미하는 거가 되고요. 보통 우리가 관례적으로. 그리고 이제 앞에 exponential generating function에서 exponential 이렇게 exponential이 들어가면은 이제 일반 생성함수가 아니라 지수 생성함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나중에 나오긴 했는데 지수 생성함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생성함수는 그냥 일반 생성함수, 지수 생성함수. 그냥 생성함수 그러면 그냥 일반 생성함수 이렇게 이걸 나타내고, 지수 생성함수는 뭐가 차이가 나냐면 ak가 똑같이 오는데 밑에 k 팩토리얼이 와요. 요게 붙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뭐하고 형태가 같죠? 이 x승하고 같잖아요. 이 x승 어디 갔니? 그래서 요런 것 좀 외워 두셔야 돼요. 이 x승. 요 EX승 보면 K 팩토리얼이 밑에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지수 생성함수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에 이제 AK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 모양을 가져왔다. 그래서 요 지수 이름을 따서 지수 생성함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일단 일반 생성함수 이렇게 정의를 하고 생성함수를 정했습니다. 그럼 당분간 우리는 뭐만 배울 거냐면 이제 일반 생성함수에 관해서만 우리가 이제 다룰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 끝나고 이제 지수 생성함수로 넘어갈 겁니다. 자, 일반 생성함수에 수열이 주어졌어요. 수열이 뭐가 주어졌냐면 지금 AK가 n 추주 K로 주어졌습니다. n 추주 K 조합이죠. 조합으로 주어졌습니다. 조합으로 주어졌을 때 얘가 K가 이제 0부터 n까지 이제 물론 좀 n보다 더 커질 수 있죠. 무한대로 갈 수 있지만 다 0이 되나, 그쵸? n보다 커지니까 이제 nk에서 이제 다 0이니까 k가 n보다 크면 그렇죠? 있으나 마나 하나이지만 그래서 뭐 이것도 급수가 되겠죠? 이렇게 앞에가 다 0, 0, 0이 된 요거 이제 뭐 보세요. 개수가 요 ak 수열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뭐가 되는지 여러분 금방 알잖아요. 이건 뭐죠? 이항정리죠. 뭐 이항정리. 그래서 요 조합의 생성함수는 일반 생성함수는 뭐냐? 1 플러스 x에서 이항 정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항 정리. 그래서 요 급수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k가 n보다 큰 경우에 다 0이 되니까 여기 이제 플러스 0인 거죠, 사실은. 그쵸?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그래서 얘는 n 추주 k의 일반 생성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유한하지만. 알겠죠? 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 네. 이번 예제는 이제 수열이 모든 항에 대해서 다 1이에요. 1, 1, 1, 1, 1, 1, 1. 그러면 이제 그대로 그냥 써주시면 1 더하기 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이렇게 쭉 x3승 이렇게 나가겠죠. 쭉. 그러면 이제 이건 바로 뭐냐면 기하급수죠. 물론 기하급수는 해석학에서는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수렴 반경이 이렇게 되죠. 그럴 때 이거 같아지게 되겠죠. 이 함수와 요 식과. 그쵸? 급수하고 요식이 같아지게 된다. 자, 다음 예제 보시면 1.5 보시면 이제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생성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생성함수 가지고 이제 수열을 찾아보자 이거죠. 그럼 이거를 잘 보시면 x제곱이 곱해져 있어요. 1-x분의 1에. 그러니까 이렇게 분해를 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1-x분의 1은 방금 했듯이 기하급수예요. 그래서 쭉 써시면 되고, x제곱 있으니까 항별 곱해주세요. 그럼 x제곱서부터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찾는 수열은 뭐냐면 첫 번째 항하고 0번째 항하고 첫 번째 항이 빵빵이죠. 0번째 항, 첫 번째 항이 빵빵. 그리고 두 번째 항부터 1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 항이 지워지는 거죠. 기하급수에 비해서. x제곱을 곱하면 앞에 두 항이 0이 되는 새로운 수열에 만들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수열을 가지고 급수를 만들고 급수를 가지고 또 수열을 만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1대1 대응이 되죠. 네. 자, 이번 거도 이제 수열이 주어져 있어요. 첫 번째 0번째 항서부터 주어져 있고 그걸 가지고 급수를 만들면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그렇죠? 이거 1이에요. 그렇죠? 0 팩토리얼이 1이니까 1 더하기 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제곱 분의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 분의 x제곱이죠. 이제 팩토리얼 3 팩토리얼 분의 x3 이렇게 되니까 이거 당연히 치수함수죠. 치수함수의 급수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모든 x에 대해서 또 다 됩니다. 해석학에서도
그냥 되는 거죠. 다음 예제 봅시다. 자, 여기도 수열이 나와 있어요. 수열이 2팩토리얼 분의 1, 3팩토리얼 분의 4팩토리얼 분의 1이에요. 쭉 이렇게 나가는 거겠죠. 이 수열을 위한 일반 생성함수는 요거 이제 개수로서 집어넣어서 급수를 만들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첫 번째니까 여기 x 1이 붙는 거고 여기에 x가 붙는 거예요. 요거에 x제곱 붙는 거. 요거 이제 수열 가지고 생성함수 이렇게 만드는 것도 해봐야 되겠죠. 여기 처음부터 시작했으니까 이 0번째 항,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갖다 이제 급수처럼 바꿔 써주려면 요 개수의 숫자하고 요 x의 지수하고를 맞춰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4고 이건 3이고 그러니까 요 2 차이가 나죠. 2 차이가 나니까 요 차이를 맞게 해주려면 x제곱을 여기다 쭉 곱해야 될 거예요. x제곱을 쭉 곱해주세요. x제곱을 곱해주면 요게 숫자가 이제 맞죠. 지수하고 밑에하고. 그 다음에 x제곱을 곱했으니까 이제 이 같아지려면 x제곱분의 1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같아지겠죠. 자, 이렇게 되면 요 x제곱분의 1이 되고 요건 뭐냐면 지수함수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죠. 요거 빼줘. 이렇게 해주는 테크닉을 잘 주의 깊게 봐두세요. 나중에 이제 많이 나오니까. 수열이 주어지면 수열 가지고 생성함수를 찾는데 우리가 이미 아는 생성함수, 아는 수열을 이용한 생성함수, 우리가 아는 그런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수열의 생성함수를 구하는 방법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미적분학 시간에 좀 비슷한 거 좀 했었어요. 좀 미분 이용하고 하는 거 그런 거 비슷하게 했었는데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다음 예제 들어보면 이제 그래프 시열이 그래프 이론에 적용을 시키면 이제 레이블드 그래프에 위수가 n인 레이블드 그래프는 선의 개수가 당연히 0개에서부터 n-2 2개까지 갔겠죠. 레이블드 그래프 그 개수를 갖다 ln이라고 하면 ln이가 이제 수열이 되는 거고 k는 0개서부터 n-2 2개까지 우리가 가능한 선의 개수는 0서부터 n-2 2개니까 요 수열을 이용한 생성함수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이렇게 되는데 AK를 LNK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LNK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사실은 요 AK 앞에 장에서 배웠죠. 그래프 시열에서 그래프 이론에서 그래서 n-k 가용한 모든 선의 개수는 n-2 2개죠. 주어진 n이 주어져 있을 때 거기서 이제 몇 개의 선을 선택하느냐 그게 이제 LNE 요 AK 우리 레이블드 그래프의 개수가 되겠죠. 요거 이제 요거 대신 요거다 이렇게 대입을 시키면 되는 거죠. 우리 이거 아니까. 그러면 요 n개의 선과 n개의 점과 2개의 선을 갖는 번호 있는 그래프, 레이블드 그래프에 대한 생성함수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대입을 시켜주면 이렇게 돼요. 그럼 요건 뭐냐? 어떻게 클로즈드 폼으로 딱 써줄 수 있냐면 요거 잘 보면 바로 뭐예요? 이항 정리죠. 1 플러스 x의 n승인데 n 대신에 n-2 2개가 왔어요. 그쵸? 우리 보통 이걸 n-2 2라고 읽습니다. 이 조합을 n개도 2개 선택해서 나열하는 방법이겠죠. 조합 n-2 2라고 읽습니다. 자, 이번에는 위수 n의 번호 있는 그래프이겠어요. 그러니까 선의 개수하고 선의 개수는 이제 0서부터 n-2까지 있는데 그걸 다 포함한 거죠, 이건. 그래서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죠. 요거 k개의 선을 갖는 n개의 점과 k개의 선을 갖는 게 앞에서 방금 했듯이 요거잖아요. 여기서 k가 0서부터 n-2까지 다 들어가면 이게 바로 ln이 바로 뭐가 돼요? 그냥 위수 n 점이 n개 있는 레이블드 그래프의 개수가 되버리죠. 요걸 구하고자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얘를 이용해서 얘를 구하자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ln이니까 요거 이제 어떻게 구해요? 요 잘 비교를 해보시면 이 급수를 잘 비교를 해보시면은 얘하고 차이는 뭐죠? x가 1일 때 얘를 구할 수 있죠. x가 1일 때 얘를 구할 수 있으니까 이거 1 대입시켜요. 그럼 1 되고 여기 1 되니까 요거에 의해서 뭐가 나와요? 2에 n-2가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예요? 바로 생성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개수를 구했죠. 수열을 구했죠. 위수가 n인 레이블드 그래프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예제는 이제 그
조합론에서 룩 폴리노미알이라고 하는 거 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건데, 룩이 뭐냐면 서양 장기에서 차예요, 차. 근데 이제 이 차는 직집만 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가 뭐가 있든지 다 이제 해치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B를 갖다 N by N, 뭐 이게 주어지겠죠. N by N, B가 이제 서양 장기판이라고 합시다. 서양 장기판은 그냥 요거를 갖다가 N by M 행렬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그냥 가로가 N개, 세로가 M개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간단한 거가 이게 있어요. 이게 2x2예요. 그렇죠? 2x2. 또 하나 있을 텐데. 없나? 이거 4x4죠? 4x4. 이게 서양 장기판 이런 식이에요. 4x4, 4x4. 뭐 이제 N하고 M이 주어지는 대로 여러분은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걸 그릴 수 있을 거니까. 자, 그래서 장기판 위에 이제 룩을 놓는데, 이 RK 요 수열이 뭐냐면, 이 장기판, 주어진 장기판, M by M 장기판, 이렇게 가로 세로 놓여 있는 장기판에다 K개의 룩을 놓을 수 있는 방법이겠어요. 어떻게? 서로 취하지 못하도록, 서로 죽이지 못하도록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에 룩이 하나만 있는 거고, 모든 세로에 룩이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가로에 룩이 하나, 모든 세로에 룩이 하나씩만 배열하도록, 꼭 마방진 비슷한 개념이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뭐 대수에서, 그쵸? 대수에서 연산표 작성할 때 가로하고 세로에 모든 원소가 한 번씩만 나타나는 거죠. 뭐 그런 거랑 비슷한, 똑같지는 않지만 이거는 룩 하나만 있으니까. 그래서 가로에도 룩 하나, 세로에도 룩 하나, 모든 가로와 모든 세로에 룩 하나씩만 배열하는 방법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n by n이 되는데, n by n. 만약에 이제 k가 n이나 n보다 커버리면 이 방법의 개수는 0이 되겠죠. 그렇죠? 피저널 프린서플이 되겠죠. 왜냐면 들어갈 장소가 n하고 m이 k개를 집어넣게 다 작으면은 적어도 한 가로나 한 세로에 룩이 2개씩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버리잖아요. 이게 모자르면. 그렇죠? 그러면 얘가 0이 되버리겠죠. 그러니까 k는 n하고 m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자, 이런 뭐 그런 거 생각해보고 해보면, 자, 이건 수열이에요. 그렇죠? 룩이 차가 0일 때, 룩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 차죠. 한국 장기에서는 차에 해당되죠. 차. 그렇죠? 차. 이렇게 쓰죠. 차. 자동차 할 때 차. 차에 해당이 되는데, 이 차가 0개, 1개, 2개. 이 수열이 이제 방법의 개수, 놓을 수 있는 방법의 개수죠. 이게 이제 수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놓을 수 있는 방법의 RKB의 생성함수가 바로 요거가 되겠습니다. R, X, B로 나타내는 거죠. 이걸 갖다가 체스판 B에 대한 룩 다항식, 그래서 룩 다항식에서 룩 폴리노미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룩 다항식은 실제로 다항식이고, 룩 다항식은 실제로 다항식이에요. 다항식. 아까 얘기했듯이 급수는 아니에요. 그쵸? 급수는 아니에요. 왜냐면 K개가 더 커져버리면 그 나머지 항은 다 0이 돼버리니까, N이나 M보다 커져버리면 이게 0이 돼버리면, 다 개수들이 0이 되니까 유한할 수밖에 없어요. 유한해서 다항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열은 하여튼 이렇게 되고, 이게 요거를 위한 이제 일반 생성함수를 구할 수는 있겠죠? 그럼 한번 구해보자 이거예요. RKB를 갖다 직접 계산하지 않고 룩 다항식 RXB를 구함으로써 그 개수들인 RKB를 찾아낼 수 있다. 자, 이거는 이제 진짜 이제 본격적인 조합론에서 나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얘를 몰라요. 모르는데 얘를 알고면은 생성함수 찾을 수 있잖아. 이건 반대로 얘를 찾기 위해서 생성함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요거를 구해낼 수가 있어요. 다이렉트리. 요걸 구해냄으로써 얘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아까는 이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요걸 정의가 되면 생성함수 하나씩이 정의된다 그랬는데, 그렇죠? 우리가 진짜 생성함수를 배울 수 있는 이유는 얘를 직접 다이렉트리 구해요. 그래서 얘를 구할 수 있는, 알겠습니까? 어떤 경우는 얘를 구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겠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한다 이거예요. 한번 지금 구해봅시다. 얘를 한번.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체스판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2x2죠. 2x2. B1, B2 두 개의 판이 있는데 이제 이 빗금이 쳐져 있어요. 이 이유가 있는데 여기 봅시다. 판 1B, 판 B1 얘죠. B1. B1은 이렇게 빗금이 대각선으로 쳐져 있어요. 어두운 부분이 이제 빗금이 쳐져 있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차가 놓일 수 있는 부분이라 하자. 차가 놓일 수 있는 거예요. 이쪽 대각선은 그러면 차가 놓이지 못하는 거가 되겠죠. 0개의 차가 놓일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이고, 차가 없는 거니까 0개의 차니까 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약속하는 거죠. 한 가지라고. 한 개의 차가 놓일 수 있는 방법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 가지가 되겠죠. 두 가지가 될 거예요. 두 개의 차가 놓일 수 있는, 그리고 두 가지이고, 한 가지는 한 개의 차가 놓일 수 있는 건 두 가지. 그리고 두 개의 차가 놓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개의 차는 여기 같이 놓이면 되죠. 같이 놓이면 되니까 두 개의 차가 놓일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그리고 세 개가 되면 이제 가로 세로보다 차이 계수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룩다 방식은 이렇게 되겠죠. RxB1 요게 이제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이제 이건 달라지겠죠. 그래서 1 플러스 2x 플러스 x제곱. 자, 비슷한 분석으로 B2는 이제 여기도 놓일 수 있고, 여기도 놓일 수 있고, 여기도 놓일 수 있고, 여기도 놓일 수 있는 거가 되겠죠. 이거는 룩이 하나일 땐 네 가지가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4가 되고, 두 개일 때는 두 가지가 나오죠. 여기 이렇게 놓이거나, 아니면 여기 놓이고, 여기 놓이거나, 두 가지가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자, 다음 시간은 계속해서 이걸 일반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함수 계속 이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요 페이지는 혼자 해보기, 혼자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해보도록 하시고, 다음 페이지 가도록 합시다. 자, 보조 정리. 수열 AK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 생성함수, 수열 AK에 관한 일반 생성함수가 있고, x 곱하기 ax는 일반 생성함수에다 x를 곱한 거죠. 그러면 이제 요거 x의 차수만 늘어나요. 하나씩. 그쵸? 지수가 이제 하나씩 늘어나게 되니까 요거는 a의 0승은 x의 1승서부터 돼가지고 이게 두 번째 항의 개수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0이 되고 두 번째에 a0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x를 곱한다는 얘기는 원래 수열에서 앞에 하나 0을 하나 더 껴주는 이런 수열을 위한 일반 생성함수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수열로 봤을 때 앞에 0 들어갔으니까 뭐 a0에서 시작하나 0서부터 시작하나 같은 거 아니냐,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하시다 보면 이게 많이 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앞에 0을 집어넣는 것도 0도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도 수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위한 일반 생성함수가 된다. 그리고 이건 이번에 이제 ax 요거를 갖다 x로 나눠주는 거죠. 아까 곱했고 나눠주고 빼기 a0를 x로 또 나눠주고, 요거는 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건 차수가 하나 줄죠. 차수가 하나 줄어버리고, 그리고 마이너스 x a0 이렇게 되고, 그럼 요거 이렇게 빼주면 어떻게 되냐면 요게 이제 a0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냐면 x분의 a0가 나와요. 바로 얘가 나와요. 0 집어넣으면. 그럼 이 삭제가 돼서 1부터 되겠죠. 그래서 1부터 되는 이런 생성함수가 나오고, 이거를 이제 이거를 좀 조정해줘서 이 k가 1부터가 아니라 0부터로 바꿔주면 됩니다. 바꿔주면 k가 k 플러스 1, k 마이너스는 k가 되겠죠. 그렇죠? 지수를 약간 바꿔주고 이렇게 돼요. 그럼 요 수열은 뭐가 되냐면, 아까는 앞에다 0 집어넣는 건데 이번은 앞에 a0를 날리는 거야. 날려서 A1서부터 시작하는 이런 수열을 위한 일반 생성함수가 됩니다. 그 테크닉이죠. 이게 x를 곱했을 때 하고, 그리고 x로 나눴을 때, 나누기만 하면은 안 되니까 요걸 빼줘야 돼. 앞에 걸 빼줘야지 요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생성함수를 이용해서 테크닉을 이제 기술이죠. 기술. 다루는 기술. 나중에 이제 쓰이게 되겠죠. 자, 예제 1번 보도록 합시다. AX가 이제 2의 X승, 지수함수의 수열이라고 합시다. 지수함수, 이건 생성함수죠. 요 수열을 위한 생성함수가 되고, X를 곱한 거는 앞에 했던 보조 정리에서 X 곱한 거 앞에다 0 껴넣는 거예요. 여기다 0 껴넣어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앞에서 X로 나눠주고, 첫 번째 항을 X로 나눠주고 그걸 빼주면은 이건 뭐가 되면 요거 하나 날리는 거죠. 여기서부터 요런 수열을 위한 생성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생성함수를 이용을 해서 새로운 수열에
그 생성함수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요런 거는 이렇게 되고, 요런 건 이렇게 된다. 그리고 1-x분의 1은 1111을 위한 일반 생성함수 아니에요. 기하급수. 그러니까 미분도 있어요. 이건 미적분학 시간에 사실 배웠던 거죠. 얘를 미분하면 요거가 되거든요. 그럼 요거를 갖다가 미분하면은 요거가 되는데, 요거는 뭐가 되냐면 1, 2, 3, 4 이걸 위한 생성함수가 되죠. 그쵸? 왜 그러냐면은 요거 치면은 이제 1 더하기 x 더하기 x 더 x 3 3 지금 요게 요거잖아. 그쵸?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얘 미분하면 항변 미분하면 1 더하기 2x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이런 식으로 나오죠. 개수가 뭐가 나오죠? 1, 2, 3, 4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미분한 거는 바로 요 수열을 위한 생성함수이죠. 그래서 요 수열을 위한 생성함수가 바로 요거다. 요 미분하면 이거니까 1 x 제곱분의 1. 그렇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테크닉이죠. x 곱하고 x로 나누고 그 다음에 미분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생성함수를 이용해서 새로운 생성함수를 만드는 만드는 테크닉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리 1.2 봅시다. 요거는 이제 AAX, BX 그리고 CX를 각각 AK, BK, CK 요 수열을 위한 일반 생성함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CK, CX, AX, BX 더해서 CX가 나온 거는 요게 이렇게 된다고 치면 요 CX를 위한 수열은 뭐냐면 그냥 AK, BK 요 더해준 거예요. 그쵸? 더해준 거. 그리고 사실 이거 엄격하게 하면 이렇게 중괄호를 했어야 되는데. 자, 이건 만약에 이거 두 개 곱한 생성함수가 C of X라 그러면 요 C of X를 위한 CK는 AK하고 BK를 컨볼루션이라고 그러죠. 예, 곱한 거예요. 이거 미적분 시간에 나오죠. 이미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컨볼루션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요거 두 개의 생성함수 급수를 곱했을 때 나오는 새로운 급수, 그거의 이제 수열은 개수 행렬이죠. 개수 행렬은 요 얽힘이라고 이제 했어요. 요거는 뭐냐면 요거죠. 요거는 시그마 쓰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서 i는 0서부터 k까지 이렇게 되겠죠. 요게 요 새로운 급수의 k번째 개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것도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것도 뭐 미적분학 시간에 나왔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내용은. 네. 예제를 그럼 한번 볼까요? 자, BK가 1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생성함수 BX는 이렇게 돼요. 기하급수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됐을 때 AX하고 BX를 곱하면은 AX는 지금은 AX가 구체적으로 뭔지 안 주어졌어요. 그냥 BX만 주어지면 정리 1.2에 의해 식 A11은 식 11 요걸 구해보는 거예요. 두 개 얽혀 가지고 했으니까 이 C of X 요거하고 곱했을 때 요 C of X의 개수 행렬은 얘하고 이 AX하고 얘의 개수를 갖다가 얽힘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죠. 그쵸? 왜 그러냐면 AX 개수 행렬이 AK니까, 그리고 BK는 1111 나가니까 요거를 두 개 곱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I, B, K, I는 0서부터 K까지. 그러면 이제 A0, BK 더하기 A1, BK-1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A0가 뭐예요? 그냥 A0는 우리 모르니까 A0 그냥 써야 되고, BK들이 다 뭐죠? 1이잖아요. 다 1. 얘네들이 다 1이니까, 그쵸? 기하급수의 계수 행렬이니까 1이니까 이거 다 이거 뭐 요거만 살아남죠. 그래서 AK까지 이렇게 되죠. 그쵸? 그래서 기하급수를 곱해주면 계수 행렬들이
요 AX의 계수행률이 K번째 0서부터 K번째 항까지 다 더한 거 이런 식으로 얘네들의 더한 개수로 나타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한번 써주면 이 생성함수를 써주면 구체적으로 써주면 이렇게 되죠. 0번째 항은 A0, 1번째 항은 A0 더하기 A1의 X 더하기 두 번째는 A0 더하기 급수를 이렇게 써주면 2니까 이 A0부터 2까지 다 더해져 해서 이게 X제곱의 개수가 되는 거고 더하기 세 번째는 A0 더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X의 3승 더하기 따따따 K번째 항은 요게 이제 개수로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예요. 얘하고 얘하고 곱하면 됐죠?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모양이 나오게 된다 이거지. 자 생성함수 C of X는 몇 급수 A of X, AX의 처음 K 플러스 1개의 항의 합을 나타낸다. 방금 설명했듯이, 그쵸? 자, 그래서 AK가 수열 0, 11, 0000이면, 만약에 AK가 이렇다고 치면은, A of X는 요게 되죠? 요게 X제곱 개수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0이니까, 요거하고 이제 기하급수하고 요거 곱하면은,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가 돼요? 요거는 처음부터 첫 항이 0이니까 이건 0. 날라갔죠, 0. 그러니까 여기 개수항이 0 더하기 두 번째 1이니까 1x고 그 다음에 x제곱은 요거하고 요거하고 더한 거죠. 1하고 1 더하니까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2 되고 더해주니까 여기서부터 계속 이런 식으로 더해 나가는 거죠. 처음엔 0, 그 다음에 0에서부터 1까지 더하고, 그 다음에 0에서부터 여기까지 더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해 나가니까, 앞에 거 0이었고, 한 번 1이고, 그 다음에 2죠. 여기 2 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계속 2죠. 2,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런 신기한 것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나가게 돼요. 자, 그래서 x 더하기 x제곱 1-1-1은 요런 수열의 일반 생성함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 거를 다시 한 번 더 응용을 해가지고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해가 나가는 거죠. 0, 1, 2. 그 다음은 계속 2가 나오겠죠. 얘하고 얘하고만 1, 1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게서 나가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자, 생성함수의 얽힘, 그러니까 곱셈이죠. 두 생성함수의 곱의 개수 수열을 구하는 거, 그 예를 하나 더 되죠. 이거는 이제 앞에서 했던 룩 폴리노미알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룩 폴리노미알로 체스판, 여기서 판이라는 건 체스판 얘기하고, 체스판을 갖다가 이제 두 개로 분해를 해요. B를 갖다가 B1, B2로 분해를 해가지고 이제 룩 폴리노미알은 똑같아요. 이제 전체는 P인데 저 K개죠. K개의 차를 서로 이제 잡아먹지 못하도록 행하고 열에 하나씩만 놓이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B를 갖다 이렇게 두 개로 분할해 가지고 놓으면 B1에는 P개, B2에는 K-P개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B1과 B2 따로따로 구해가지고 그걸 곱해주면 원래 B에서의 룩 폴리노미알이 된다. 그 예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예가 있는 거거든요. 그림을 보면서 하도록 하죠. 뒤에 그림이 있어요. 이게 원래 체스판인데 이제 요 까만 부분이 룩이 놓일 수 있는 자리예요.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다. 이거는 임의로 이제 처음에 이제 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선정을 하는 거죠. 이거는 정해 있다기보다는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갖다 두 개로 쪼개요. 하나는 B1 하나는 B2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하고 요거 서로 이제 교집합이 없도록 쪼개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요게 그대로 여기 B2에 가요.
그래서 B1에 관한 룩 폴리노미알을 구하고 B2에 관한 룩 폴리노미알을 구하는데, 여기 원래 K개의 룩을 올려놓는 거였다 그러면 이제 나눠졌으니까 여기에 이제 P개가 있으면 여기에는 K-P개의 룩이 차가 올라가 있는 거죠. 룩이 차잖아요. 올라가 있게 되는 거죠. 얘 합치면 K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P가 이제 0서부터 K까지겠죠. 그렇죠? 0서부터 K까지 바뀌면 얘도 거기에 따라서 바뀌면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K서부터 0으로 바뀌겠죠.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얘에 대해서 구한 다음에 여기서 룩 폴리노미알 구하고 P에 대해서 여기서 K-P에 대해서 룩 폴리노미알 구하면 이거를 곱해주면은 사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 K개 여기에서의 룩 폴리노미알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해야 돼.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게 체스판 B에서의 룩 폴리노미알은 체스판 B1에서 0개를 올려놓고 B2에서 K개를 올려놓는 룩 폴리노미알을 곱한 거. 그리고 여기는 B1에다 하나 올려놓고 B2에다 K-1개 올려놓는 방법. 그럼 합하면 몇이에요? 이거 합하면 어차피 0개 K개 1개 K-1개 그러니까 K개의 룩 폴리노미알을 여기다 올려놓고 여기다 같이 동시에 올려놓는 거죠. 그렇죠? 동시에 올려놓는 거니까 이게 곱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의 방법 개수와 여기서의 방법 개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K가 0까지 이렇게 해주면은 요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룩 폴리노미알이거든요. 그 요거를 다 곱한 다음에 싹 더해주면 요게 바로 우리가 원한 체스판 B에서의 룩 폴리노미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쓰면 바로 뭐예요? RKB는 RKB1과 RKB2의 얽힘이죠. 얽힘 곱셈이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생성함수로 나타내주면 생성함수 표시를 해주면 B1의 생성함과 B2의 생성함수를 곱한 거죠. 그래서 요거의 개수가 바로 요거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하나 첨가하자고 하면은 요 체스판을 나눌 때 서로 디스조인트하게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차를 갖다 서로 공격하지 못하도록 놓는 방법의 개수하고 여기에 차를 서로 공격하지 못하도록 놓는 그 방법의 개수는 이 디스조인트 하기 때문에 독립적이에요. 그러니까 동시에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곱셈이 되는 거죠. 여기에 P개 올려놓고 서로 공격하지 못하게 여기에 P-K개 K-P개고 K-P개 공격하지 못하도록 올려놓는 거는 여기다가 K개의 차를 서로 공격하지 못하도록 올려놓는 거하고 똑같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서로 디스조인트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곱셈이 되는 겁니다. 동시에 발생을 해도 되는 거니까. 알겠죠? 자, 다음 페이지 들어갑시다. 자, 이제 새로운 건데, 이제 세는 것에 카운팅에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카운팅에 어떻게 생성함수를 응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하는 건데, 예제로 이제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이제 원래는 이게 참 이게 오리지널이라고,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를 형성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생성함수에. 자, 한번 보세요. ABC 3개의 물건이 있다고 합시다. ABC 3개의 물건이 있고 각각의 물건은 선택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몇 가지 선택 방법이 있는가? 3개가 있는데, 그럼 이제 AK를 K개의 물건을 선택하는 방법의 개수라고 하면 이렇게 생성함수가 되겠죠. 이렇게. 자, 생성함수가 이렇게 되면 그러면 G of X는 어떻게 되냐면 3개에서 빵개 선택하는 방법, 그렇죠? 3개에서 1개, 3개에서 2개, 3개에서 3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3개의 물건에서 3개의 가까이 물건 선택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죠. 생성함수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다름 아니라 이 생성함수는 이제 3개에서 K개를 선택하는, 그렇죠? 요게 이제 1개 선택할 때 1, 지수가 차수가 2 같다는 거, 요거를. 그래서 이렇게 이런 문제에 대한 생성함수를 자연스럽게 만들어낼 수가 있죠. 예.
GX를 다른 방법으로 계산해 봅시다. 이거는 이제 아까 요거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다른 방법은 뭐냐면 아까 여기서 이제 선택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요거 아이디어를 이걸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아마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각각의 물건 A, B, C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렇죠? 요거 이제 더 요게 힌트가 더 꽂혔던 학생들이 더 있을 수 있을 텐데, 그거를 쓰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AX가 0 선택이 안 되는 거고, AX가 선택이 될 때는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AX죠. 이것도 BX, CX에 대해서 이렇게 똑같아요. 그러면 요걸 갖다가 자 풀어 가지고서는 놓으면은 이런 식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이 되면 이거 또는 OR을 뜻하고, 덧셈은 OR을 뜻합니다. 덧셈은. 그리고 곱셈은 그리고를 뜻해요. 그쵸? 그리고를 뜻하게 되는 거니까 15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거 다 분해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덧셈은 OR예요. A가 선택되거나 B가 선택되거나 C가 선택되거나, 이거는 A, B 동시에 선택되는 거. 곱셈은 AND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앞에 거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한 가지 방법이고, 한 개가 선택될 방법은 A가 선택되거나 B가 선택되거나 C가 선택되거나 세 가지 방법이죠. 다름 아닌 요거예요. 3이죠. 그쵸? 1, 3, 3, 1 아니에요. 그쵸? 요거 세 가지 방법, 한 가지 방법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 방법, 세 가지 방법,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근데 앞에하고 이게 지금 다른 게 뭐냐면, 여기는 그냥 숫자만 주어지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선택이 되어지나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A하고 B가 동시에 선택되는 한 가지 한 방법, A하고 C가 선택이 되는 한 방법, B하고 C가 선택이 되는 한 방법,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나 같은 거죠. 같은 생성함수를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위식의 각 개수들은 물건을 선택하는 방법을 나열해놓는 것이다. 제 X의 개수는 한 개의 물건 선택법. 선생님이 방금 설명했듯이, 16에서 A, B, C 1이면 14를 얻는다. 그래서 이거나 기본적으로 같은 건데, 14나 16에서 이제 14를 어떻게 얻냐면, 요거 방금 여기서 설명했듯이 A, B, C를 1로 넣는 거예요. 하나씩 선택이 될까요? 1, 1, 1 하면은 3이 돼서 요거 되고,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 1, 1, 1, 1, 1이 되니까 요거 세 가지, 요것도 한 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재밌죠? 여기서 두 가지 방법으로 했는데 어차피 근본적으로 이제 같은 거다 이렇게 되겠죠. 예제 14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A, B, C 세 개의 물건이 있다고 하자. 이번에는 A는 0, 1번 또는 2번 선택이 가능하고, B와 C는 선택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 몇 가지 선택 방법이 있는가? 이거는 이제 요 방법이 쓰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죠. AX 0, AX 1 1번, AX 2번, 0번, 1번, 2번까지 선택이 가능하다. 그리고 B하고 C는 0하고 1, 0하고 1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돼요. 이거를 갖다가 전개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A, B, C에다 1 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가지수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 선택이 되어 있고, 이거는 두 개가 선택이 될 가지수, 이건 세 개가 선택이 될 가지수, 이거는 네 개가 선택이 될 가지수예요. 근데 요거에서는 그 선택이 어떤 형태로 되는지까지 볼 수가 있죠. 요거는 세 개가 선택이 되는 건데, A, B, C 이렇게 세 개가 다 선택이 되거나, A가 두 번 선택이 되거나, B가 한 번, A가 두 번 선택되고, C가 한 번, 이렇게. 그래서 사실 이게 더 재밌죠. 흥미로워요. 그렇죠? 일단 그래서 생성함수는 A, B, C에다 1을 다 집어넣으면 구해야 돼. 이게 우리가 구하는 생성함수니까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어떻게 선택이 되느냐까지도 여기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면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정리 3번 봅시다. 정리 3번은 뭐냐면 1에서 픽에 대해서 i가 ni개의 구별이 불가능한 P가지 종류의 물건이 있다. P가 N1은 3개 있는데 구별이 불가능해. 3개 다 다 똑같아. N2개의 불가능한 P 어떤 A라고 해요. N1개가 있는데 구분이 불가능해. N1개의 A개가 있고 N2개의 B가 있고 그렇게 되겠죠. N3개의 C가 있고. 그렇게 있을 때 이 중 K개의 물건을 종류에 관계없이 선택하는 방법에서는 다음에 생각. K개의 물건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중에. 그러니까 어떤 게 K개가 선택될지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개수 선택하는 생산함수 XK 개수는 CK이다. 그런데
이게 다음에 생성함수가 요거의 xk, 이게 전개하기 전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게 첫 번째 게 뭐냐면 n1계예요. n1이 많이 선택이 되면 n1까지 선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부터 n1까지. 그러니까 요 앞에 요거를 갖다 응용한 거예요. 요 개념을 응용을 해가지고 두 번째 물건은 n2개까지, 그리고 k 번째 물건 p가지 종류니까 p 번째 물건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거를 다 전개시켜 가지고 구하면 그게 생성함수가 되는 거죠. 그거의 계수 요 ck가 요 중에서 이 물건들 중에서 k개를 선택할 때, 그렇죠? k개를 선택할 때 물건의 종류 관계 선택하는 방법의 개수를 구하는 거가 되겠죠. 그렇죠? 정리 1.3에 대한 예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 예제 1.15 보기로 하죠. 남자 n명이 있고 여자 n명이 있어요. 이제 남자 n명은 구분하지도 않고 여자 n명도 구분하지 않아요. 둘 다 구분 불가능이라고 하자. 구별. 이 중에서 이제 k명을 뽑는 방법의 가지수는 위의 정리에 의해서 이 생성함수 두 개의 곱셈이 되겠죠. 이건 남자를 위한 생성함수, 이건 여자를 위한 생성함수예요. 이거 곱셈을 하면은 얽힘이죠. 개수들이 결과는, 그렇죠? 이거 곱셈을 한 결과에 그 생성함수의 개수들은 얽힘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니에요. 이게 학생들이 쉽게 제일 착각하는 게 이거죠. 요거라고 착각하는 건데 이게 아니죠. 그렇죠? 이게 아니고 얽힘입니다. 그래서 AK는 11111 해가지고 M까지만 1이고 BK는 111N까지만 N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의 생성함수 곱했을 때 나오는 거는 1111을 더해주는 거죠. K번까지 더해주니까 CK는 얽힘이니까 1을 계속 K개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M하고 N보다 K가 작을 때는 이게 K가 되는데 otherwise가 되면 미니멈이 이제 그 뒤로는 0이니까 더해져봤자 0이니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더해 나가는 거니까 여기까지 더한 다음에 여기까지 더하면 앞에 거랑 똑같이겠죠. 그래서 이제 미니멈 MN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 될 거예요. 자, 예제 1.16 보도록 합시다. Q개의 직업군이 있고 남자는 각각 2명씩, 여자는 1명씩이 이 직업군들에 속해 있다고 하자. 이 중에서 K명을 뽑는 방법의 가지수를 위한 생성함수는 Q개의 직업군이 있는데 Q개의 직업군이니까 이제 생성함수가 Q개가 나오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Q개가 나오는데 남자는 2명씩 뽑아요. 남자는 2명씩. 그리고 여자는 1명씩 이 직업군에 속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남자를 위한 게 여기 하나, 둘, 여기 따따따. 이 정확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개인지 모르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있고. 근데 이제 Q개의 직업군에 한 직업군에 이렇게 각각 2명씩, 여자는 1명씩이라고 했으니까, 그쵸? 이거 다 곱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남자인데 이게 Q개가 될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자인데 또 또한 Q개가 될 거예요. 그쵸? 한 직업군에 이제 2명, 1명 이렇게 속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중에는 이제 K명을 뽑는 거죠. K명을 뽑는 가지수의 생성함수는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만약 한 직업군에 속한 남자나 여자를 다 뽑거나 뽑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생성함수는 무슨 얘기는 한 직업군에 남자나 여자를 다 뽑거나 뽑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하다는 얘기는 한 명을 뽑지 않거나, 그쵸? 한 명. 이게 0명, 남자를 뽑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한 명을 뽑는다는 게 아니에요. 한 명을 뽑지 않거나, 이게 남자 한 명 뽑는 거, 이게 2명 뽑는 거 아니에요. 지수가 그 숫자를 얘기해 주는 거, 그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0명, 1명, 2명이에요. 그러니까 뽑거나, 다 뽑지 않거나, 다 뽑거나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 X항이 날아간다는 거죠.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여자는 어차피 0명 아니면 1명이기 때문에 그대로 와요. 그래서 요거를 곱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생성함수가. 그래서 남자를 다 한 명 뽑는 경우만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성함수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성함수 가지고 이렇게 카운팅을 할 때 적용을 시키면 아주 재밌게 되죠. 이렇게 아주 재밌게 할 수가 있어요. 또한 각 직업군에 속한 남자와 여자의 수가 무한계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아까는 남자가 이 2명까지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멈춰놨는데 무한계니까 이게 따따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자도 무한계가 되고 똑같이 무한계니까 다 똑같아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의 수가 무한계는 그중 K의 선택 방법은 생성함수는 이렇게 되겠죠. 직업군이 K게 되고 그 안에 이렇게 돼버리면 남자나 여자나 뭐 구분이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구분이 불가능한 거니까 그냥 Q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건 조심하시고. 자, 이제 이항 정리를 시작할 차례예요. 이항 정리를 이제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많은 그 생성함수를 유도해낼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서부터 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일부분은 이제 미적분학 시간에 한 것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u가 임의의 실수일 때 f of x는 1 플러스 x의 u승이에요. u가 여기 실수예요, 실수. 이거 보통 우리가 n 해가지고 자연수만 하는데 이거 실수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이항정리에서. 좀 더 일반적인 이항정리죠. 얘 매크로린 급수를 안다면 식 24의 생성함수를 전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한 번 미분한 거, 두 번 미분한 거, R번 미분한 거, 이렇게 되죠. 식 24는 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잠깐만요. 이거 좀 틀린 것 같아요. 이건 24 아니에요. 식의 자,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요거는 미분하면 R번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이제 매클로린 급수에다가 이제 적용을 시키면 이거를 x는 0에서 전개니까 1 플러스 x 이거 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1 플러스 x의 유승은 1, 한 번 미분한 거 들어오고, 두 번 미분한 거, R번 미분한 거가 이렇게 들어오겠죠. 맞아요? 여기 그대로 이거로 갖다 쓰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적분 시간에 해봤던 거죠. 그래서 이게 f 프라임, f 세컨 프라임, 이게 0번 미분한 거 한 번, 두 번, 이건 R번 미분한 거가 개수로 들어오게 되죠. 매크로린 급수는 이렇게 되고, 그래서 1 플러스 x의 유승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이거의 수렴 반경은 1이 되고, 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위의 전개는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쓸 수도 있죠. 요게 급수, 요게 이제 요게 어떤 형태냐 이건데 이게 바로 요거죠. R이 0이면 1이고, R이 0보다 크면 요거는 이렇게 됩니다. 그쵸? 다름 아니라 이게 돼요. 맞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게 실수이기 때문에 이게 무한계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n이면 n번째 항에서 이게 끝나는데 이게 실수이기 때문에 무한계로 이렇게 나간다는 거, 그것도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u는 임의의 실수이고 r은 양의 정수이다. r은 어떤 양의 정수이고 무한계로 나가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여러분 알고 있던 1 플러스 x의 n승, n은 이제 여기서 이제 자연수죠. 이거의 전개하고 차이점이, 얘는 n항에서 끝나는데 요거는 u는 u가 임의 실수임에 이게 쭉 나갑니다. 그래서 안 끝나요. 쭉 나가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차이점이라는 걸 기억을 해 두세요. 이게 좀 더 일반적인 이항정리예요. 있죠? 일반적인. 그래서 식 26은 이렇게 써줄 수 있죠. 이거 무한대까지 간다는 거. 그 u가 양의 정수이면 요거는 r이 이제 요 r이 u보다 더 크면 0이죠. 0의 값을 갖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r이 이제 이게 무한대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u보다 큰 거는 다 날아가 버려요. 0이 돼서 0이 돼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요거 생성함수 요거 xk 개수를 찾아보자.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요거의 개수를 한번 찾아보자 되겠습니다. 요거의 개수를. 자, 만약 x가 이제 1보다 작으면 이제 수렴 반경은 1 마이너스 x분의 1의 p승. 요게 지금 기하급수니까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거의 p승이 되죠. g of x가. 요거 이제 요 생성, 이항정리 요 생성함수의 요 생성함수 xk 승을 지금 xk 개수로 알아보는 거니까 요 안에 거는 기하급수에서 이렇게 되는데, 요거가 이제 풀어 헤쳤었을 때 개수가 뭐가 되느냐, 그거를 이제 우리 한번 구해보자 이거예요. 요거 이제 요거는 당연히 기하급수니까 여기 넣고, 그리고 이 식은 다시 이렇게 써줄 수가 있죠. 그쵸? 마이너스 p승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은 요게 이제
요 식에서 요 식을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 위에 여기서 구해요. x가 마이너스 x가 되고, 그렇죠? x가 마이너스 x고 u가 마이너스 p예요. 다름 아니라 요 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를 이용해서 구해요. 이제 이거는 이렇게 되고 요거는 요걸 이용해서 구합니다. 폼을 이렇게 바꾼 이유가 요 폼으로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u는 마이너스 p, x는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죠. 그럼 요거 쪽에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바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R에서 무한대까지고 R 마이너스 P에 마이너스 X의 R승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K가 0보다 큰 거에 대해서 AX의 K승의 개수는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에 이제 K가 나오고 이 K번째 항의 개수 그러니까 R이 K일 때 구한 거예요. R이 K일 때 요거죠. 그렇죠? 요거 해주면 이제 X의 K승은 있고 여기서 마이너스 1에 K승 나오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1에 K승이 여기서 나왔어요. x의 k승은 여기 있는 거고 요거의 개수는 요거죠. 자, 요거는 정의대로 그대로 쓰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마이너스 p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쭉 빠져나가는 거 이 k개의 항이 있고 그 다음 밑에는 k 팩토리얼이 되고 마이너스 1이 k승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2 요게 k개니까 항이 요 각각에서 마이너스를 빼줘요. 그럼 요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같이 날아가서 양수가 돼버리고 얘는 이렇게 돼버리고 k 팩토리얼이 되죠. 그럼 얘는 뭐냐면 p 플러스 k 마이너스 1의 팩토리얼이에요. 보시면 이게 더 커요. 그리고 이게 작아져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내려가는 거야. 팩토리얼이 쭉 내려가는데 p에서 멈추거든요. 멈추면 안 되죠. 끝까지 1까지 가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p 마이너스 1 팩토리얼을 위아래에다 곱해주는 거예요. 여기 p-1의 팩토리얼, p-1의 팩토리얼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는 쭉 합쳐져 가지고 곱하기 이렇게 돼요. 곱하기 k 팩토리얼은 그냥 오고 요거 이렇게 오는 거죠. 별거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위아래로 곱해준다. 그거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이건 뭐냐면 바로 p 플러스 k-1에서 k개를 선택하는 방법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그마는 이제 다음 장에 나오겠지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p 플러스 k 마이너스 1 k x의 k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함수 구했죠. 계속 이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요거는 어떻게 된다? 요거다. 개수가 이렇게 된다. 이거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걸 갖다 말로 풀었으면 이렇게 되겠죠. P가지의 종류의 물건이 있고 각각의 종류가 무한번 반복해서 선택될 수 있다면 K개를 선택하는 방법의 개수는 이렇게 되죠. 이 말이 바로 뭐냐면 이거 플러스인 거예요. 그렇죠? 이걸 플러스인 거예요. 그렇죠? P가지 물건이 있는데 무한번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서 K개를 선택하는 방법은 이거에 되겠죠. 말로 플러스 가지고 정리한 게 바로 요 정리가 될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저번 시간에 했던 게 요거 구한 거죠. 이게 뭐냐면 P가지의 종류의 물건이 있고 각 종류는 무한번 반복해서 선택이 가능해요. 하지만 우리는 유한계 K개만큼 선택하는 방법이겠죠. 요거를 구했었어요. 요게 뭐냐 하면은 바로 요거고 요거 이항 정리 이용해서 구한 거고 요거 g of x가 뭐였냐면 바로 이거죠. 예, 이거는 요거고 요 기하급수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고 요거 이렇게 돼서 요거를 이항정리 이용해서 만든 거죠.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은 이거죠. 예, 이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P개의 종류가 여기서 이제 Q개의 종류가 있는 거죠. Q개의 종류가 있고 각각의 이것은 무한개씩 선택이 가능하고 그 중에 이제 우리는 K개를 선택하는 거. 바로 이게 gx였거든요. g of x. 요게 생성함수인데 요 생성함수에 개수 수열을 구한 거예요. 요 생성함 요게 기하급수 아니에요. 기하급수니까 다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제 아까는 Q를 썼는데 Q개가 있었는데 이거는 지금 P로 바뀌었는데 하여튼간에 요 뭐 Q개나 P개나 하여튼간에 그래서 이렇게 구한 게 요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요게 요 24가 맞아요. 저번 시간에 24가 아니라 근데 이식 24가 바로 요 식이죠. 요 이식의 요 생성함수의 개수 행렬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 과정을 쭉 해가지고 결국에는 요걸 구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다음 거 하면은
자, 이제 P를 고정된 양의 정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수열, 이제 방금 한 걸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거예요. 다른 정리는. 그러면 이 수열이 방금 구했죠? 여기서 여기 나왔던 이 수열이 바로 일반 생성함수 요거에, 요거를 위한 일반 생성함수는 바로 요것이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방금 했던 말을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 1.5에서 K계를 구별할 수 없는, 이제 정리 1.5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약간 입장을 바꿔서 이렇게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K계의 구별할 수 없는 공을 P계의 구별 가능한 상자에 넣는 방법이 개수이다. 이거랑 같은 방법이 돼요. 그렇죠? 아까는 이제 P 종류가 있었는데 거기서 K계를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P 종류에서 K계를 선택하는 거였는데 그 반대로 이제 K계를 선택하는 거였는데 K계가 선택되는 거를 반대로 K계를 반대로 집어넣는다고 보시면 P계의 구별 가능한, 그렇죠? P계의 구별 가능한 상자에 넣는 방법의 개수하고 같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다른 관점에서 보실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사실 자주 안 해보고 연습을 안 하면 어렵죠. 예. 그리고 이제 단 한 상자에 무한개의 공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에서 성립한다. 중복조합 요 가정하에서 성립하는 거죠. 무한개 들어갈 수 있다. 근데 공이 K개밖에 없으니까 K개 다 넣으면 끝이죠. 뭐. 예. 여하튼간에 요거에 관해서 했습니다. 자, 예제 1.17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3명의 숙련자들이 한 명의 구직자를 인터뷰한다고 칩시다. 이때 이제 요 숙련자들이 이 구직자에게 1점부터 뭐 숙련자의 영어로 하면 엑스퍼트겠죠. 엑스퍼트, 면담하는 사람들을 여기서는 엑스퍼트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하여튼간에 구직자에게 1점부터 6점 사이의 점수를 줄 수가 있다. 3명이 준 점수가 총 12점이 될 수 있는 구직자의 득점 가지수는 몇 개인가? 이거는 앞에 거 이용하면 바로 어떻게 돼요? 생성함수가 이렇게 되죠. 3명이니까 이거 3명이고 한 명당 줄 수 있는 점수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3가지 종류가 있는 거고 3가지 물건이 있는 거고 그 중에서 이제 가져올 수 있는 점수는 1점부터 6점까지니까 이거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12개를 선택하는 방법이죠. 12개를. 아까 방금 앞에서 얘기했듯이 12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요거가 되는 거죠. 요걸 구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이거는 등비급수 요걸 알고 있으니까 이제 식을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요 x를 빼요. 그러면 요 1부터 x 5승까지 나오죠. 이거 등비급수니까 등비급수 5승까지 합이니까 요 식을 이용해 가지고 하면 1-x분의 1-x 6승이 되고 여기 3승이 있었으니까 여기 x 3승 되고 그리고 요 3승 원래 있었으니까 3승 여기 오고 그래서 이걸 해주면 x 3승 1-x 6승에 3승 되고 1-x에 마이너스 3승이 되죠. 그래서 이 앞에 거를 일단 정리를 하면 이렇게 요게 나오고 요 뒤에 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g of x가 생성함수인데 두 개의 생성함수의 곱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얘 개수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개수하고 이 개수의 뭐예요? 얽힘이죠. 얽힘. 컨볼루션. 그렇죠? 컨볼루션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컨볼루션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합시다. 자, BK를 이제 BX 앞에 거 요거의 개수 수열이라고 그러고 CK를 요거의 개수 수열이라고 할 때 그리고 GX의 개수 수열을 AK라고 하면 AK는 CK와 BK의 얽힘이 되는 거죠. 얽힘. 곱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곱셈해서 나온 거니까 얽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X12의 개수 A12를 구하면 돼요. 그래서 다른 정리 1.6에 의하면 CK는 이렇게 되죠. 요 CK 요거 1-x에 마이너스 3승. 왜 그러냐면 1.6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요거잖아. 그쵸? 요게 P가 3일 때죠. P가 3일 때 개수가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요게 3이에요. 3. 그리고 KK 마이너스 K 번째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그쵸? 이렇게 되고 근데 여기를 잘 보시면은 X의 12승이니까 얘는 필요가 없어요. 그쵸? 훨씬 오버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우리한테 영향을 주면 요 두 개 X의 3승하고 X의 9승만 영향을 주는데 X의 3승의 개수는 1이고 X의 9승의 개수는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니까
요거의 컨볼루션은 x의 12승이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b의 0, c 12, b1, c 11에서부터 b 12, c 0인데 여기서 지금 살아남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b의 3하고 b의 9만 살아남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0이 돼버리는 거야. 다 없으니까 0이잖아요. 다. 요 두 개만 살아있고 나머지 다 0이니까 요 두 개만 살아남아요. 그래서 B3는 1이고 B9는 마이너스 3이고 C9은 여기다가 9 집어넣는 거죠. 여기다 9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나오고 C3는 여기다 3 집어넣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면 2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25가지라는 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25가지의 점수를 이렇게 줄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생성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면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종류를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안 그러고 구하려면은 좀 여러 가지 방법을 해야 되겠죠. 아주 좀 힘들죠. 그렇죠? 네. 자, 그렇게 해서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 지수 생성함수 순열에 관한 생성함수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여기서부터 하도록 하죠. 다시 지수 생성함수와 순열을 위한 생성함수, 이거는 뭐냐면 지수 생성함수를 exponential generating functio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 보실까요? 이게 P&K는 이제 순열이거든요. N개에서 K개를 선택하는 순열이죠. NG팝의 K 순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N이 고정되어 있을 때 이 P&K의 일반 생성함수, 우리 일반 생성함수 배웠잖아요. 일반 생성함수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P&K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죠. N 팩토리얼, N-K 팩토리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생성함수로 나타내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얘를 좀 바꿉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1 플러스 x의 n승이에요. 이항 정리에 의해서 이거는 cn0 조합이죠. 조합. cn0, cn1, cn2, cnn 이렇게 나가죠. 조합인데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PNR은 이 순열은 이 조합에다가 순서를 주는 거예요. R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R개를 선택해서 순서를 주거든요. R 팩토리얼을 곱해가지고 그 양변에 R 팩토리얼로 나눠지면은 R 팩토리얼은 지워지겠고, 그쵸? 지워질 거고, 여기서 요거만 남게 되겠죠. 요거에다가 R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얘는 지워지고. 자, 그래서 요거 대신에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줘요. 그러면은 R 팩토리얼이 밑에 들어가는데 R 팩토리얼을 X 인디터미넌트 부정은 밑에다가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입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봐야 될 거는 지금 이 이항 정리는 같아요. 같은 건데 하나는 개수가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거는 순열인데 요거랑 같아야 되니까 요게 안에 이 x 앞 밑에 이렇게 0 팩토리얼, 1 팩토리얼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x의 n승 밑에는 n 팩토리얼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게 이거랑 같은데 이게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거는 지금 일반 생성함수 폼으로 써준 거고, 지수 생성함수가 바로 뭐냐면은 요거의 개수를 따지는 거예요. 요거의 개수. 얘가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쓰면은 x의 k번째 항을 쓰면 x의 k 팩토리얼이 되겠죠. k번째 항의 개수가 뭐냐? 우리 타겟은 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같은 이항 정리인데 이거를 갖다가 지수 생성함수로 우리가 보면은 이 개수가 달라지죠. 달라져 가지고 순열이 돼 버렸어요. 순열이 여기서는 똑같은 건데, 그렇죠? 그래서 같은 건데 관점을 달리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거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지수 생성함수를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꼭 같은 게 이렇게 나오지는 않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얘가 기본이 된다. 이제 일반 생성함수는 x의 k승만 있었는데 지수 생성함수는 밑에 이제 k 팩토리얼이 이제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기본으로. 자, 본격적으로 이제 지수 생성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자, 지수 생성함수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정의가 돼요. 그래서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요거죠. 이제 k 팩토리얼분의 x의 k 승 ak. 우리는 ak를 찾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요 k 팩토리얼이 기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폼이 익스포넨셜 펑션을 전개시킨 거에서 밑에 k 팩토리얼에 들어가잖아. 이 x승이. 그래서 그거의 이름을 따서 지수 생성함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기본 폼입니다. 지수 생성함수. 우리는 이제 앞으로 지수 생성함수 그러면 이렇게 쓰고 ak를 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생성함수하고 좀 다르죠. 일반 생성함수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ak에서 그렇죠? 개수가 요거가 될 텐데 이제 더 이상 지수 생성함수로 볼 때는 요 앞에 것만 보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예제 1.18. 자, K가 0서부터 1 쭉 나가는 거예요. 모든 K에 대해서, 그렇죠? 모든 K에 대해서 1이에요. 1.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수 생성함수로 우리가 하겠다 이거야. 일반 생성함수로 하지 않고. 이거를 일반 생성함수로 하면 1 들어가 이게 없죠. 이게. 그렇죠? 이게 없으니까 뭐가 되냐면은, 그냥 기하급수가 돼버리는데, 이제,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지수 생성함수로 하겠다 이거예요. 지수 생성함수로 해가지고 해주면 뭐가 돼버려요? 지수가 나와요. 이 x승이 나와요. 바로. 그래서 이 함수, 지수 생성함수, 이 지수, 익스포넨셜이 요거에서 이름이 비롯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수 생성함수가 됩니다. 이게. 재밌죠? 일반 생성함수로 보면 똑같은 수열인데, 일반 생성함수로 보면 기하급수가 나오고, 이걸 지수 생성함수로 보면 이렇게 EX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세려고 하는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생성함수를 그냥 일반 생성함수를 쓰기도 하고 지수 생성함수를 쓰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지수 생성함수를 쓰는 경우는 보통 아까 봤듯이 순서가 있는 경우에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에 순서가 있는 경우에 지수 생성함수를 보통 씁니다. 자, 두 번째 PNK의 지수생 앞에 했죠. PNK의 지수 생성함수는 이거예요. 그렇죠? PNK 일반 생성함수는 얘가 아니죠. 근데 얘 지수 생성함수는 얘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수 생성함수가 아주 잘 쓰이고 있어요. 자, 알파가 임의의 실수일 때 수열 AK가 이렇게 돼요. 1 알파 제곱 알파 함수의 지수 생성함수는 이게 개수니까 그냥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렇죠? 1은 알파의 0승이니까 K는 0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지수 생성함수죠,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게 똑같은 K니까 요 알파가 일로 들어가 버리면 들어가서 쓰면 이게 뭐가 돼요? 2에 알파 X가 되죠. 앞에서 방금 배웠잖아요. 여기서 X가 여기서 알파 X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지수 생성함수이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건 자주 쓰는 테크닉은 아닌데 하여튼 이렇게 쓸 수도 있다. 그래도 이렇게 아주 심플한 폼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 자, 정의 한번. 고리점이 없고 모든 점들의 차수가 짝수인 연결 그래프. 모든 점들의 차수로 이제 디그리를 번역한 겁니다. 디그리. 그러니까 점에 연결되어져 있는 선의 개수, 이걸 차수, 디그리. 차수가 짝수, 그러니까 선의 개수가 짝수계라는 거죠. 그런 연결 그래프를 오일러리안 그래프라고 합니다. 이걸 정의로 때렸어요. 원래는 이제 사실은 오일러리안 그래프라는 거는 이제 오일러리안 서킷을 가지고 있는 오일러리안 서킷을 가지고 있느냐 그 얘기죠. 오일러리안 그래프라는 거는 그러니까 시작점과 끝점이 같고 모든 선을 갖다가 다 지나서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오는 거, 그렇죠? 예, 그걸 갖다 오일러리안 서킷이라고 하는데 이 그래프가 이제 오일러리안 서킷을 가지면 오일러리안 그래프라고 하기도 하죠. 근데 그래서 정의로 이제 바로 그냥 이렇게 때렸어요. 그래서 그런 오일러리안 서킷을 갖기 위한 가질 필요 충분 조건이 요거죠, 요거. 모든 점들이 차수가 짝수인 연결 그래프. 고립점이 없어야 되고 당연히. 고립점이 연결 그래프면 고립점이 없죠. 연결 그래프. 자, 예제 1.19 해보도록 합시다. UN을 위수 N에 번호 있는 레이블드 그래프라는 거예요. 레이블드 오일러리안 그래프의 개수라고 하면 이 수열을 위한 지수 생성함수는 다음과 같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헤라리 팔머 리드에 의해서 만든 건데 이렇게 됐다는 게 알려져 있어요. 지금 이건 뭐 우리가 구할 건 아니고 이렇게
생성함수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유 개수가 3개이면 1개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점유 개수가 4개이면 3개 있다는 거고 5개이면 38개라는 거예요. 요게 이 기본이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 개수는 38, 3, 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점유 개수가 2개인 거는 없다는 얘기고, 오일러 그래프는 없다는 얘기고, 그렇죠. 2개이면 요거는 K2밖에 없네. 그렇죠. K2는 짝수가 아니죠. 홀수잖아요. 그렇죠. 홀수가 되려면 차수가 짝수가 되려면 점유 개수가 일단 3 이상이 돼야죠. 4, 5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된다는 게 알려져 있다. 증명을 할 건 아니고. 예제 1.20 봅시다. 세 개의 다른 문자 ABC를 사용하여 코드를 만든다고. 코드는 이제 단어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게요. 알겠죠? 그래서 ABC로 이루어진 O 또는 그보다 작은 길이의 수열. 그러니까 단어를 만드는데 ABC로 이루어진 단어를 만드는 거예요. 알파벳은 3개밖에 없는데 길이가 5이거나 또는 그보다 작은 길이의 수열을 이제 우리가 그 단어를 코드워드라고 하거든요. 그 코드워드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제 문자 A는 3개까지 그리고 B와 C는 만에 1개를 사용할 수 있을 때 이게 조건이 되는 거죠.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A는 3개까지고 B하고 C는 많아야 1개까지 사용할 수 있을 때 얼마나 많은 길이는 K가 되겠죠. K는 당연히 5보다 작거나 같은 코드워드를 만들 수 있는가. 이건 앞에 생성함수 할 때 했던 거랑 비슷한 거죠. 이번에 이제 그거랑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주의할 점은 순서가 바뀌면, 그렇죠. 이거 단어이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면 다른 코드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할 때는 순서가 없었는데 이게 순서가 생겨버린 거야. 자, 앞에서 하는 것처럼 그냥 하면 이렇게 되죠. A에 관한 거죠. 1, 0, 1, 2, 3, 3개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거고, B하고 C는 만에 1개까지가 빵개 1개, 빵개 1개죠. 이렇게 되겠죠. 생성함수가. 그래서 이거 쫙 곱해서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 요거는 이제 순서가 문제가 되니까 BC가 한 가지지만 이 2개를 선택할 때 BC가 한 가지이지만 CB는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사실 이거 한 가지가 아니라 이게 2가지로 카운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걸로는 정확하게 이걸 카운팅을 할 수가 없게 되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3개짜리를 예를 들었네. AAA 요거예요. 요거 어디 갔니? 3개짜리 요거 요게 이제 AAA, ABC, AAB, AAC죠. 그쵸? 근데 요거를 봅시다. AAA, ABC, AAB, AAC 4가지가 있다. 하지만 순서를 바꾸면 우리의 코드가 바뀌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순서를 바뀌나 마나 이건 한 가지고 3팩토리얼, 3팩토리얼 이거는 뭐예요? 같은 것이 있는 순위 3팩토리얼에 1팩토리얼, 1팩토리얼 이렇게 6가지고 AAB는 3팩토리얼에 2팩토리얼로 나눠져야 되겠죠. 3가지예요. 그리고 요것도 3가지고 그래서 전부 7가지, 10가지, 13가지가 나와야 돼. 우리가 구하는 건 13가지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일반 생성함수로 하면 몇 가지가 나왔어요? 4가지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근데 각각의 4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1, 6, 1가지, 6가지, 3가지, 3가지가 더 있어야 돼요. 이건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걸 바꿔주면 이렇게 돼요. 3팩토리얼에 3팩토리얼, 3팩토리얼 요거 그대로 여기 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돼야 되고 A3승 요 앞에 이 개수가 이게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식 34에서 A의 P승 곱하기 X의 P승 대신에 요거를 대입시켜줘요. A의 P승은 P팩토리얼, B의 P승, X의 P승은 P팩토리얼, B의 P승, X P승. 그리고 요거 대신에는 요거를 대입을 합니다. 알겠죠? 식 34에 식 34가 뭐냐면 요거에다가 대신 대입을 하는 거예요. 요거 대신에. 알겠죠? 요거 대신에 대입을 하면 뭐가 되냐면 이렇게 돼요. 그렇죠? 이게 A를 위한 거고 이게 B를 위한 거고 요게 C를 위한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이게 뭐 한 거예요? 대입을 했다 하지만 이게 뭐 한 거예요? 지수 생성함수로 바꾼 거예요. 지수 생성함수로 하자 이거야. 지수 생성함수로 하면
이렇게 하면 계산을 쭉 하면은요, 이걸 이제 X로 묶고, X에서 좌승으로 묶고, X3승으로 묶고, 4승으로 묶고, 5승으로 묶고기만 해도 벌써 여기 보시면 여기 이게 쫙 나오죠. 그렇죠? 여기 보세요. 우리가 방금 했던 1633인가? 1633이 나와요. 1633. 그렇죠? 1633이 여기 나오게 되는 거예요. 1633이 나오게 됩니다. 4차 4개, 5개 다 쭉 나오죠. 그렇죠? 이 코드워드 길이가 이제 4개인 거, 5개인 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 있는 지수를 갖다가 지수 생성함수처럼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1팩토리얼이 밑에 와야 되니까 여기서 1팩토리얼을 싹 빼요. 빼고 여기다 1팩토리얼을 딱 곱해줘야 되겠죠. 2팩토리얼 빼고 2팩토리얼 곱해주고 3팩토리얼 빼고 3팩토리얼 곱해주고 4팩토리얼 4팩토리얼 빼고 이렇게 똑같이 해줍니다. 요걸 어떻게 돼요? 그럼 이걸 정리를 하면은 이제 요 개수가 요거가 되는 거죠. 요거. 이거 전체가 다 개수가 되는 거예요. 요거 전체가. 그러면 앞에서 했던 일반 생성함수, 요 일반 생성함수를 했던 거하고는 좀 복잡해지긴 해도 사뭇 다르긴 해도 모든 경우가 다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 C, D, 1을 대입하면 요거의 개수로 구하면 K가 3일 때는 요거죠. 요거 K가 3일 때 요거 A, B, C에다 다 1 집어넣어주면 13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1, 6, 3, 3, 13가지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가 있는 거예요. 보다시피 순서가 있는 거를 이렇게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일반 생성 함수를 사용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답을 못 얻어요. 지금 이게 코드워드라서 알파벳으로 단어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순서가 바뀌면 단어가 달라지니까. 순서가 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보통 이렇게 있는 경우를 지수 생성 함수를 써가지고 구합니다. 근데 아이디어는 우리가 일반 생성해서 함수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이 되겠죠. 지수 생성함수 정리 1.7 봅시다. 이 앞에서 했던 일반 생성함수에서 했던 거를 갖다가 이제 여기서 순서를 주는 거예요. P 종류의 물건이 있고 I 종류의 물건은 NI 개씩 있어요. NI 개씩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 K개를 뽑아내는 거예요. 물건의 K개를 선택을 해가지고 순서 있게 나열하는 거는 지수 생성함이 됩니다. 생성함수. 순열이 개수라 그랬으니까 순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의 지수 생성함수는 이렇게 되죠. 앞에서는 이게 일반 생성함수가 들어갔어요. 밑에 팩토리얼이 없는 게, 그쵸? 근데 이제 순서가 있으니까 팩토리얼이 있는 걸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거를 다 곱하게 하니까 이것도 얽힘이죠. 얽힘으로 해서 구해야 되겠죠. 이제 2개짜리는 우리는 쉽게 얽힘으로 구할 수 있는데 3개짜리가 되면 얽힘 2번씩 해줘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해진다고요. 그쵸? 근데 이제 3개 이상은 거의 안 나오니까. 자, 이렇게 돼서 K 팩토리얼의 XK의 개수가, 요 개수가 바로 뭐냐면 요거죠. NI까지 사용할 수 있을 때 길이 K의 순열의 개수는 요거다. 요거의 지수함수가 요거니까 요거의 개수이다. 근데 이렇게 식으로는 안 나와 있죠. 심플하게 클로즈 폼으로는 안 나와 있어요. 예제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RNA 체인의 개수를 구해보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RNA는 AGCT가 아니라 U죠. RNA니까 U. AGCU가 4개로 구성이 되는데 그게 이제 4개가 이제 반복도 허용하고 순서가 막 중요하죠. 이때 이제 RNA니까 순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건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하는 게 조건이 뭐냐면 3개의 A를 사용해야 되고 3개의 G를 사용해야 되고 C는 2개만 그리고 U는 1개만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이 체인 중 길이가 2인 체인의 개수를 구해보자. 그래서 길이가 딸랑 2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따지는 지수 생성 함수를 생각해야 되겠죠. 3개짜리니까 3개의 A니까 이렇게 되고 G도 똑같으니까 구분이 없어요. 똑같으니까 제곱해주고 요게 C를 위한 거고 이게 U를 위한 거예요. 요걸 싹 곱해가지고 전개시켜야 되겠죠. 지수 생성 함수로 쫙 곱해주고 전개시켜줬고 길이가 2인 체인의 개수니까 길이가 2인 체인의 개수는 요거예요. 요거. 그쵸? 요건데 여기서 개수인데 2분의 15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x제곱 밑에 지금 지수 생성 함수니까 밑에 뭐가 있어야 돼? 팩토리얼이 있어야지. 2팩토리얼이 있어야 되니까 밑에 2팩토리얼 주면 여기 2팩토리얼 곱해야 돼요. 곱하면 이 약분이 돼서 15가 남아요. 15.
15가지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15가지가. 이걸로 만들 수 있는 길이가 7개짜리는 요게 되겠죠. 이거는 이제 7x, x의 7승이니까 7팩토리얼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건 43, 72, 여기 7팩토리얼이 곱한 것이 돼요. 요게 이제 계산을 해주면 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요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매스메티카를 띄웠어요. 매스메티카에다 7팩토리얼 곱하기 43 나누기 72 쓰고 Shift 엔터 눌러주면 3010개네요. 3010이 나옵니다. 매스메티카 아주 편해요. 그렇죠? 3010이 나왔습니다. 자, 계속 하도록 하죠. 그래서 예제 1.2 보도록 하죠. 예제 1.2 보면 RNA 위에 이제 RNA 예제에서 AGCU를 무한정 사용할 수 있다고 합시다. 사실 이제 RNA 길이가 이거는 이제 DNA보다는 짧겠죠. 이게 복제하기 위해서 중간에 나오는 거니까. 그다음에 무한정은 사용을 안 할 수 있고 상당히 무한정이라고 일단 놓고 K개 길이 K개짜리만 구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무한정으로 놓는 게 좋을 거예요. 몇 개 사용할지 사실 모르니까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AGCCU에 대한 생성함수는 요거 그냥 똑같고 그거의 4승이 되겠죠. 이건 뭐예요? 이거 2의 X승 아니야. 2의 4X승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팩토리얼로 빼버리면 4의 K승이 돼요. 당연하죠. RNA 길이가 있으면 이거는 방이 이렇게 쭉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방이 이렇게 쭉 RNA 체인을 만드는 이렇게 방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AGCU 4가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것도 4가지, 이것도 4가지. 길이가 K가 뭐야? 4의 K승. 그러니까 이거죠. 당연히. 별거 아니죠? 바로 이거였어요. 지수생성함수에서 구해가지고 그 수열 구해봤자 요거죠. 4의 K승. 이렇게도 구해도 되지만 이것까지 된다는 건 쉽게 다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인간의 DNA가 사실은 4의 30만승이죠. 30만승. 이거 선생님이 매스메티카로 계산했는데 안 나와요, 답이. 매스메티카도 계산 못합니다. 너무 큰 수라. 자, 여기다 이제 다른 조건을 주어보죠. 만약 U의 개수가 짝수인 경우에 체인의 개수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이게 이제 바뀌겠죠. 나머지 세 개는 똑같고 U만 바뀌어서 짝수니까 짝수항만 여기 나와야 될 거예요. 짝수항만 여기.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바로 이렇게 나오겠죠. 나머지 세 개는 똑같고 여기서 짝수개만 나와요. 0, 2, 4로. 이거 0이에요. X의 0승. 0, 2, 4가 돼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얘는 뭐예요? 얘는 2의 3X승이죠. 이거는 그냥 바로 앞에서 했으니까 3X승.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이제 지수함수에서 2의 마이너스 S승을 해가지고 더해주면 여기 이거 해주면 이게 마이너스가 생기거든요. 홀수항이 다 날아가 버려요. 홀수항이 다 날아가 버리고 짝수항이 2개가 남으니까 2분의 1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한번 해보세요. 2x승으로 전개하고 2의 마이너스 x승 전개해서 더해주면 짝수항만 2개씩 남으니까 2분의 1 해주면 얘가 나옵니다. 여기서 홀수항만 마이너스가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거 곱해주면 2분의 1에 2의 4x승 더하기 2의 요거 곱해주면 2의 2x승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가 되고 4k승, 요거는 2의 k승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개수들을 합쳐줘야 되겠죠. 그럼 2분의 1에 4의 k승 더하기 2의 k승이 돼서 개수가 이렇게 나와요. 요 계산은 이제 여러분들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개수가 뭐가 나와? 이게 나와요. 사뭇 예쁘게 나왔죠? 이렇게 나오게 되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수 생성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RNA 예제를 한번 해봤어요. 자, 스토링 넘버가 이제 나왔어요. 앞에서 이제 스토링 넘버가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나중에 한다 하고 안 했었죠. 자, 이게 뭐냐면 스토링 넘버 정의가 이게 자체가 이 정의죠. n개의 다른 물건을 k개의 똑같은 바구니에 빈 바구니가 하나도 없게 담는 방법의 개수를 두 번째 스토링 넘버라고 합니다. 스토링 넘버로부터 세컨드 카인드라고 그러고 이렇게 대문자로 써줘요. 대문자. 퍼스트 카인드는 소문자고 세컨드 카인드가 대문자로 써줍니다. 그리고 이거의 정의는 바로 이거예요.
n개의 물건, distinct n개의 물건을 distinct 물건 매러를 K개의 바구니는 똑같은 바구니에요. 그리고 빈 바구니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요 세 개의 조건이 됩니다. 세 개의 조건. n개의 서로 다른 물건을 K개의 똑같은 바구니에 빈 바구니 없게 담는 방법의 개수, 그거를 스터링 넘버 오브 세컨드 카인입니다. 세컨드 카인드고, 이제 우리 이 스터링 수가 다음과 같음을 증명할 거예요. 앞에서 이거 언급만 하고 나왔죠. 이제 이거를 증명할 거예요. 사뭇 좀 복잡한 식이죠. 그렇죠? K 팩토리얼 분의 1이 앞에 나와 있고 뒤에 3개의 항이 있어요. 자, 먼저 n개의 다른 물건을 K개의 다른 바구니에 빈 바구니가 하나도 없이 담는 방법의 개수를 TNK라고 하면, 그렇죠? 담는 방법의 개수를 TNK라고 합시다. 다음 같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똑같은 바구니들의 분배를 한 후에 이거 달라요. K개의 n개의 다른 물건을, 여기서는 K개의 똑같은 바구니인데 이 K개의 다른 바구니예요. 그래서 이 TNK라고 한 거예요. 다른 바구니에 빈 바구니가 없는 건 똑같아요. 자, 이거를 한번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데 왜 똑같은 바구니들의 분배를 한 후에 바구니들의 번호를 매기는 방법이 K 팩토리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바구니에다가 배열하는 방법을 알아냈어. 그럼 거기다가 뭘 해줘요? 번호를 매기는 방법은 K 팩토리얼을 곱해주면 되겠죠. 번호가 생길 때는 K 팩토리얼을 곱해주고 번호를 없앨 때는 K 팩토리얼을 나눠주고. 그래서 지금 일단 TNK는 서로 다른 바구니예요. 이거 TNK 구한 다음에 K 팩토리얼 곱해주겠지. 자, 그래서 이제 이거죠. 이제 여기서는 이제 SNK에다가 K 팩토리얼, 잠깐만, SNK가 똑같은 바구니, 여기 n개의 다른 바구니니까 이게 n개의 다른 바구니, 이미 여기 다른 바구니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없애줘야니까 K 팩토리얼 곱하는 게 K 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되는 거네. 잠깐 잘못 얘기했어요. TNK를 SK 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돼. 그래야지 이게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다른 거예요. 이미 여기는 순서가 있고 SNK에는 순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거를 K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SNK가 된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럼 TNK를 먼저 구해서 그러면 이제 K 팩토리얼로 양변을 나누면 SNK가 나올 수 있겠죠. 자, TNK를 구해봅시다. 먼저 N개의 N개의 다른 물건을 K개의 다른 바구니에 빈 바구니가 하나도 없게 담는 다른 물건을 다른 바구니에요. 서로 다른 물건을 서로 다른 바구니에 하나도 없게 담는 것은 어떤 거냐면, 앞에서 물건 I가 바구니 Ci에 담긴다고 생각할 때 C1, C2, Cn과 같은 수열을 얻게 되는데, 이것은 K집합, 요 1부터 2K까지 K집합 각각의 원소가 적어도 한 번 쓰이는 N순열과 같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건 I가 바구니 CI에 담겨요. 근데 CI는 몇인지 몰라, 우리는. 그쵸? 일단 이제 1번 물건이 C1에, 2번 물건이 C2 바구니에, N번 물건이 CN 바구니에 넣게 되는 건데, 이제 K개의 바구니가 있으니까 이제 요게 이제 바구니의 이름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빈 바구니가 하나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의 사이에서 요 1부터 K라는 숫자가 한 번은 나타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C1이 1이면 1번 물건이 1번 바구니에 들어갔구나. 그러면 여기서 C7이 28이야. 그러면 7번 물건이 28번째 바구니에 들어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K개의 바구니에는. 그러니까 중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N이 많으면, K가 적으면 중복이 많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K 집합의 각각의 원소가 적어도 한 번 쓰이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중복돼서 쓰이기도 하고, 적어도 한 번 쓰이기는 N순열과 같은 거예요. N순열. 순서가 달라지면 다른 거죠. 그렇죠? 이게 순서가 달라지면. 그러니까 이거 앞에서 했었잖아요. 이거. 그쵸? 앞에서 했었어요. 앞에서 어디서 했었어요? 저기서도 했었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거죠. 정리 1.7 이용해서 한 거죠. 그쵸? I 종류의 물건 NI에게 사용할 수 있을 때 K개의 순열의 개수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여기 무한계에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무한계에 반복해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지수 생성함수는 x 더하기 2 팩토리얼 x 제곱 더하기 x 3 팩토리얼 x 한 번 적어도 한 번 쓰이기 때문에 0번째 항이 없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쭉 쓰일 수 있고 그런 게 이제 몇 개 k개 그렇죠? k개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요 tnk를 지수 생성함수는 이렇게 돼요. 그렇죠? 아주 예쁘게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2의 x승에서 마이너스 1 빼준 거예요. 그거의 k승이에요. 그쵸? 이렇게 되고 요걸 갖다가 이제 지수 폼으로 써주면 이렇게 되죠. 이항 정리 써가지고 n k에서 i 선택하고 마이너스 1의 i승에 2의 x승에 k 마이너스 i승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얘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얘를 개수를 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개수를 구해봅시다. 2의 x승은 n 팩토리얼의 xn이므로 요거에 대해서 관계를 적용해. 요거 대신에 이제 요걸 이용해가지고 대입을 시키면 요게 나오죠. 그쵸? 요게 나와요. 자, 시그마 두 개가 있어요. 시그마 두 개가 있지만 무서워하지 말고 얘하고 얘하고를 이제 바꿔요. 다 더하기니까 어차피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얘를 앞으로 돌리고 얘를 뒤로 가게 해줘요. 얘가 앞으로 왔고 얘가 뒤로 갔으니까 i에 걸리는 건 일단 요 앞에 다 모여야 돼요. i에 걸리는 거 다 모아놓고 i가 없는 것들 모아놓으면 n 팩토리얼에 xn승만 있겠죠. 이렇게 나와요. 그쵸? 여기서 tnk는 이 지수 생성함수에서 n 팩토리얼 xn의 개수가 되니까 이게 그냥 전체가 다 개수가 되거든요. 너무 쉽게 나오죠. 그냥 이게 그냥 개수가 되버려요. 그러니까 tnk는 이거거든요. 그리고 k 팩토리얼을 나눠주면 39를 얻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타링 넘버 세컨 카인드를 유도를 했어요.